안녕하세요. 경우 없는 시어머니와 효자병 걸린 남편한테 질려서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남편과는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직을 앞두고서는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어차피 할 결혼인데 직장을 옮기기 전에 해야 축의금을 많이 받지 않겠냐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말이었지만 그때는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친정에서는 외동딸 시집 간다고 집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저희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께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가 모은 돈을 모아 방 2개의 전셋집을 구했고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팩이라고 해야 할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고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만큼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2년 정도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기를 가지려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2달 만에 아기 천사가 저희를 찾아와 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입덧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음식은커녕 물을 삼키기도 힘들었고 하루는 길에서 쓰러질 뻔한 걸 가로수를 잡고 간신히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임신한 사실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힘들고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럴 상황이 못 돼서 결국 퇴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은 주말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아직까지도 가슴에 맺힌 일이라 요일까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상태가 어떤지도 묻지 않으시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보고 처음 맞는 생신이라 기대가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솜씨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입덧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했지만 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러냐면서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거의 다그치듯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당일날 힘겹게 준비한 갈비랑 잡채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미안하다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희낙낙이더군요.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나요? 정말 뱉고 싶던데요. 아무튼 시댁에 도착하니 집안에선 이미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시 속이 안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결혼식 때 잠깐 뵀던 시고모님도 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힘들길래 안색이 이러냐며 뭐하러 왔냐고 그러시더군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고모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분이 보기에도 제가 엄청 안쓰러웠나 봐요. 시고모님은 시어머니께 딸이었어도 음식 해오라고 했겠냐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어 제가 준비해간 음식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맛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간은커녕 냄새 맡는 것도 역했던 상황이라서 정말 오로지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는 심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시고모님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음식 솜씨가 없다면서 친정어머니가 하나도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낸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시부모님의 반응에 마음이 많이 상했기도 했고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이 입덧도 심해져 남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시아버지 생신인데 아들 며느리가 자리를 비우냐며 저더러 좀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택시를 불렀는데 시어머니께서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나마 시고모님께서 시어머니께 임신한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좀 작작 주라며 당신이 태워다 주신다며 절 집에다 데려다 주셨어요. 그 이후로 한동안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고모님과 늘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는데 그 와중에 시고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을지 이해는 됐지만 저도 시어머니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손도 쓰지 못할 만큼 늦어서 그대로 2달이라는 시한부를 판정받으실 만큼 안 좋아져 계셨을 때였어요. 평소에 술, 담배를 좋아하시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정정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 암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3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심심하시다, 외로우시다 하시며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살면서 손주도 당신이 봐주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집에서 전적으로 육아와 살림을 하는 저에게 시어머니의 그런 제안은 딱히 솔깃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봐주실 필요가 없다며 몇 번이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효자병에 걸린 남편은 자기 엄마 불쌍하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땅이 꺼질 만큼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잠든 사이를 틈타서 1층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내려가다 발생한 일이었어요. 넘어진 직후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서 파스만 붙이고 말았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허리가 뻐근한 게 움직이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집안일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손잡으신다고 오셨는데 집안꼴이 이게 뭐냐며 살림이며 이것저것 도와주셨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제 허리가 낫는 동안만이라도 같이 지내주신다며 시어머니는 반강제로 당신 짐을 저희 아들 방에다가 밀어 넣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싫으면서도 싫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그래도 제가 버티던지 차라리 도우미 이모님이라도 불렀어야 했는데 그땐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었으니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친정이라도 가까웠다면 좋았겠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귀농을 하신다고 2분 다 지방으로 내려가 계신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짐을 풀은 지 1달 정도 지나갔을 무렵에 손자를 봐주기 위해 오셨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시어머니는 손자 때문에 당신이 하루 종일 발이 묶여서 아무데도 못 가신다며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몇인데 애나 보고 며느리 살림이나 도와줘야 하냐면서요. 남편은 도대체 자기가 없는 동안 저는 집에서 뭘 하는 거냐며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부려먹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러면 다시 원래 사시던 곳으로 가시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가 서운한 소리 좀 했다고 우리가 도와달라 먼저 불렀는데 쫓아내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저더러 독하다고 그러더군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먼저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남편이 아차 싶은 표정을 짓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가 허리 다친 걸 핑계로 시어머니를 집으로 부른 게 남편이었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나갈 생각도 없어 보이고 좋으나 싫으나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할 때 시어머니 덕을 아예 보지는 않았다고 할 수도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시어머니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냐 물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의 불협화음을 미리 예방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당장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최대한 맞춰가면서 지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기는 제 집이니까 집안일은 저더러 하라고 하시더군요. 대신 당신이 이미 아들도 키워낸 경험이 있으므로 손자 양육을 담당하시겠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손잡아주고 한 300만 원씩은 받는다는데 당신은 1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의 연속이라서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친정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기도 하고 친정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도 다 큰딸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간 제가 화병으로 죽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았네요. 친정어머니는 뭐 그런 경우가 있냐며 당장이라도 귀농 생활을 정리하고 올라오신다고 저보고 너무 걱정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올라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정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친정 부모님이 정말로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친정아버지가
딸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농사가 뭐가 중요하냐며 다 정리하고 오신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에 이사를 오셨고 손자도 봐주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정말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들어와서 사시는 분을 나가라고 하냐며 버티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하는 척도 안 해보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에게는 따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혼자 아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늘 저희 친정아버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절대로 막무가내로 찾아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졌다며 저더러 손자랑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은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신다면서요. 며느리 없이 다 큰아들 삼시세끼 밥 챙겨 먹이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셨나 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남편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한 3일 정도를 친정에서 더 버티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끝이었다면 그래도 아이도 있는데 제가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해부터 저는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한 언니가 창업을 하는데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아들을 옆에 사는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리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오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드렸는데 그나마도 손자 옷이다 신발이다 그런 것들에 쓰셨어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하고 서울에 오신다면서 저희 집에 애를 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께서 애를 보고 계셔서 그건 힘들겠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 번호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해서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보시려나 싶어서 일단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서울 올라오는 날에는 저희 집에 오셔서 손자를 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 당신이 친구분들하고 와서 손자 자랑 좀 하신다고요. 시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으신 마음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사돈한테 오라가라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군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보다 나이도 3살 많으시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좀만 이해해 주시면 어려울 일도 아닌데 뭘 그러냐며. 그리고 장모님도 그냥 해주시면 되지. 딸한테 미주알 고주알 뭐하러 이야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친정어머니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올라오신다던 당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집에 왔는데 너네 엄마도 없고 내 손자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셨습니다. 너네 엄마라는 말도 어찌나 귀에 거슬리던지요. 저는 지금 친정어머니께선 댁에 계시고 제 아들도 거기 있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내가 온다고 했는데 너네 엄마는 왜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하냐며 혹시 치매 아니냐고 그러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도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생각 안 하고 하실 거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저더러 농담도 못하냐며 집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손자 데리고 오라고 하랍니다. 남편이 그새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줬더군요.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손자 좀 보여달라는데 돈 받고 손잡아 주시면서 너무 유세 부리시는 거 아니냐고 빈정대더라고요. 그제서야 누구한테 뒤통수라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손자를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친구분들과 같이 온다고 했는데 저와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개망신을 당하셨다면서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물었어요. 남편은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꿈깨라고
손자를 보고 싶으시면 제 친정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을 친정에서 데려오지 않았는데 친정아버지를 무서워하던 남편은 차마 찾아가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믿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시어머니의 억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남편을 참고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제일 관건은 양육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재산과 제가 버는 수입이 남편 쪽보다 많았고 친정어머니께서 손자를 봐주고 계셨다는 점과 제가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받았거든요. 엄마라는 지위도 한몫했고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얼마자 질척이는지 몰라요. 남편은 돈이 없어서 아들을 뺏긴 게 분하다며 코인을 하다가 그나마 모아둔 얼마도 날렸다며 한탄을 하는데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래도 저만한 며느리가 없었다며 자기가 이제 정말 딸같이 잘해줄 테니 마음 고쳐먹고 돌아오라는데 웃음만 납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인 남편과 할머니인 시어머니를 만나게 할 생각입니다.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더워졌네요. 그래도 다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